월가에서 한국의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시장 참여에 관심이 되고 있다. 이것이 사실 그 위험 자산에서 안정 자산으로 게임 천지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위안 환율이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1달러 7위안 1,200원 이렇게 하고 이것이 1달러 7.5 이렇게 되면 1,250원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는데 특히 그 지금 미국과 그 중국 간의 여러 가지 입장을 볼 때에는 소위 스위스파 환율이 1달러에 그 6.8위안에서 7위안 정도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지난주에 위안화 환율에 의해서 원달러 환율이 좌우됐던 이런 한 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안화 환율도 한때 1달러당 7.0위안서로 올라가서 원달러 환율이 1,220원 정도 해서 허 대표님께서도 1차 이렇게 저항선이 1,220원 정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네, 그렇죠. 그 이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적게 얘기하면서 위안화 환율에 의해서 이렇게 사실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이 좌우되는 이런 움직임을 보인 것이 지난주 한 주고 코로나 사태에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초기 단계 그 충격을 생각해서 이 달러를 좀 많이 이렇게 산 이런 그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한 주가 아니었던 한국무역공사에서 제공하는 환율 변동 보험제 그리고 기업 내부적으로 보면 사내 선물한 제도에서 위로 올라가고 내려 올라가는 것을 동시에 이렇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그 금융위기의 위험자산과 안정자산 간에 보통 이론적으로 대체 관계를 형성하시는 분들은 많은데요. 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면 안정자산의 상징격인 국제 금값이 올라가지 않느냐 하는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는 사실은 그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완화 정책에 의해서 돈이 좀 많이 풀어진 상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위험자산과 안정자산이 기본적으로 대체 관계가 많이 악화됐다 하는 측면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렇게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에는 외부적인 샤크이거든요. 네. 아직까지 그 경제 펀더멘털이든가 시스템상에 그렇게 그러면 똑같은 상황을 두고 사실 그 갑작스럽게 올라가는 주식에 대비하는 측면 또 코로나 사태가 대비해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세계 경제가 침체되는 대비한다 본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일단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위험자산 주식도 처분하고 안정자산 금도 처분해서 사실 지금은 현금 확보에 나서는 과정에서 위험자산과 안정이 동시에 빠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저도 마음이 좀 아프긴 한데 저희 방송 보시면서 마음 아프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분명 마진콜 안 당해본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네, 마진콜 여기까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주가가 떨어질 경우에는 바로 경기의 그 불안감을 느끼고 금융시장은 더 제롬 파월이 이렇게 긴급히 시장 개입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이것이 금융시장의 완화 정도로 본다면 지금 나올 수 있는 정책이 다시 한번 그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느냐. 네. 그다음에 기준금리도 지금 0.25%씩 노미널 스탑 방식이 아니라 한꺼번에 샥을 이렇게 흡수하기 위해서는 2단계, 3단계씩 그래서 그런 빅스텝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바로 미국의 금리 완화로 이렇게 많이 간다면 사실 그 인덱스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예상과 달리 떨어지는 배경이 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외환 시장에서는 사실 제롬 파월이 어떤 조치가 나올 것인가 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에 페드 회의는 3월 중순에 있습니다는 이번 주에 이렇게 금융시장이 다시 흔들린다 본다면 페드 회의 이전에도 미국에서는 긴급 금융권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게 될 경우에는 페드 회의와 관계없이 돈을 퍼붓는 중앙은행의 대체적표 이렇게 조정을 통해서 돈을 퍼붓는 이런 조치가 나올 거고 2008년의 금융위기는 금융에서 유동성 공급하는 측면이 그랬습니다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금융시장 공포지수가 갑작스럽게 올라갔다는 것은 사실 금융시장과 경제 시스템상에서 연유된 공포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경기가 부양하는 가장 좋은 안정책, 가장 좋은 경기 부양책은 사실 이렇게 코로나19에 대해서 그 대처하는 정책이 가장 금융시장 안정정책이고 가장 좋은 경기 부양책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사실 코로나 사태가 만약에 그러면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불안감이 좀 많이 줄어들겠습니다. 계속해서 불안감이 있다면 그때는 뭐냐 제롬 파월이 나서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발병 진업니다는 춘절 후에 중개 주가가 빨리 올라갔었던 이유도 시진핑 이렇게 국가 주석이
지시가 된 중국의 인민은행이 약 500조 원 이상의 돈을 이렇게 부었던 것이 가장 큰 이렇게 원인이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금리 인하보다도 페드가 돈을 공급하느냐 하는 이 측면이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제롬 파월 입장에서는 통화 정책이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도 연임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본인이 공치사를 했던 것이 주식시장이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연임에 실패한다. 그렇다 본다면 보복 마찰에서 중국의 경제 패권보다도 애플과 보잉사가 제시하는 것처럼 중국 경제가 죽어지면 미국 경제가 죽어지고 트럼프의 연임에도 대선에 실패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불안감을 빨리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그동안 미중 간 마찰 과정에서 부과됐던 보복 관세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 경제가 무너지면 본인의 연임에 실패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극단적 조치감은 샥을 좀 이렇게 줄여줄 수 있지 않냐 생각하고요. 이 국제유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아무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중동산 두바이를 많이 이렇게 사는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플러스 15%까지 올라갈 수 있는 베이스백 때문에 네.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의 유가가 하락하는 모습과 함께 유가가 기저 효과에 의해서 중국 경제가 이렇게 살아날 경우에는 네. 유가가 갑작스럽게 급등하는 이런 논의도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시청자분이 이 대목에 있어서는 지금 유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추가적으로 떨어진다 해서 기다리지는 마시고 네. 이 주변은 원유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쪽의 전략을 가져가시는 것이 좋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